자, 이어서 두 번째 편을 이제 찍으면서 상주와 제주 경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6경기가 되다 보니까 좀 이거를 한 번에 이렇게 끊어서 올려드리기보다는 조금 3경기를 이렇게 나눠서 보시는 게, 찍는 저도 조금 그게 좀 편할 것 같고, 보시는 분도 한 경기로 쭉 이렇게 막 너무 길잖아요. 그것보다는 좀 짧게 이렇게 조금 보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1편, 2편 나눠서 이번에 이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주, 제주 경기 볼 텐데, 자, 상주는 지금 6승 3무 6패 15득 18실점을 하고 있고요. 제주는 2승 3무 9패 15득 26실점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 리그의 이제 5위와 리그 11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남이나 인천하고 2승 3무 9패 승점이 같아요. 같은데 여기에 이제 득실차 때문에 이제 그 경남이 10위, 그 다음에 제주가 11위, 인천이 12위 이런 거거든요. 제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해 보면 이 세 팀이 이 세 팀 중에 이번 경기에 있어서 가장 이길 만한 팀, 그러니까 누가 이길 것이냐라고 봤을 때, 그래도 경남 아니면 제주가 이번에 이기는 경기를 승점 3점을 가져가지 않을까. 저는 이제 조심스럽게 먼저 이렇게 예측을 한번 해보고요. 최근 경기를 5경기 한번 보겠습니다. 상주는 2승 1무 2패 5득점 7실점, 그 다음에 제주는 1승 4패 5득점 11실점입니다. 상주 홈경기에서는 7경기를 했는데 3승 1무 3패고요 7득점 8실점. 제주는 원정 경기 성적이 8게임에서 1승 4무 3패, 무승부가 좀 많죠. 네, 6득점 10실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상주가 사실 그 많은 전문가들이 처음 이제 그 경기를, 그러니까 시즌 예상을 했을 때 상주가 압도적으로 좀 많더라고요. 예, 이번에 이제 상주가 강등을 당할 것이다, 이번 시즌에. 그러나 현재까지 15게임이 끝난 시점까지 보면 상주가 지금 현재 5위를 하고 있죠. 아주 뭐 좋은 활약을 하고 있다고 저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상주가 이제 1라운드부터 3라운드까지 처음에 3경기 이제 3연승 했거든요. 조금 최근까지의 경기를, 이 연승 이후의 경기력을 보면 연승, 연무, 연패가 없습니다. 다 틀려요. 그러니까 무패, 승, 무패, 뭐 승, 무패,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다 틀렸다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주는 이제 직전 경기를 울산과 이제 홈에서 1대3으로 패배를 했죠. 패배를 하고 나서 그 제주는 현재 지금 2연패 중인데, 그 전북과의 원정에서 상주가 2대0으로 이제 패배를 했고, 두 팀 다 지금 직전 경기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주가 이제 직전 경기에 패배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흐름대로라면 이번 홈 경기에서는 지지 않는 경기, 그러니까 이기거나 혹은 비기는 경기가 나와야 되는 걸로 보입니다만, 이제 그렇게 될지 안 될지 좀 더 보자고요. 그 제주는 지금 상주한테 좀 갚아야 될 빚이 좀 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 9라운드 때 제주 홈에서 상주와의 경기에서 제주가 3대2로 졌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 후반 추가 시간 때 윤빛가람 선수의 프리킥으로 3대2로 상주가 이겼거든요. 자, 그 경기를 그렇게 해서 졌고, 또 그때 이동희 선수가 또 자책골도 하나 있었고요. 자, 그리고 나서 그 제주가 또 상주와 제주는 FA컵에서도 또 한번 붙게 됩니다. 그때 또 승부차기까지 가는 끝에 상주가 또 이겼고요. 그러니까 올 시즌 치른 2경기를 이미 상주가 다 이겼기 때문에 제주는 이번 A매치 휴식기 이후에 치르는 첫 경기, 비록 원정이지만 분명히 제주는 이 상주를 잡아야 될, 어떻게 보면 동기부여가 있는 거죠. 어떤 명분도 있고요. 근데 상주하고 제주의 맞대결이, 제주가 희망을 좀 가져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2016년도까지의 맞대결 성적을 보면 상주 기준으로 했을 때 2승 3무 6패입니다. 무승부가 조금 더 많은데 패가 더 많죠. 그리고 상주 홈에서는 또 3승 6무 7패,
이 부분에 있어서 어찌됐던 그 제주가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거고요. 제주에서는 지금 이제 박용지 선수가 리그 공동 2위로 지금 6골을 넣고 있고, 윤빛가람 3골, 송시우 2골, 김민우 1골, 뭐 신청만 1골 이렇고, 그 다음에 제주는 이제 키플레이어가 마그노와 찌아고, 아길라르. 아무래도 이제 용병 선수들이 그 경기를 거듭할수록 그나마 좀 제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이제 마그노가 4골, 찌아고가 또 4골, 또 아길라르가 지금 2골, 이창민 선수가 이제 또 국내 선수 중에 유일하게 다득점 2골을 하고 있고요. 그 이번 시즌에 제주가 이렇게 보면 전반전에서 이기는 경기를 거의 못 가져갔어요. 예. 상주가 죄송합니다. 상주가 이번 시즌에 이렇게 쭉 보면 전반전, 그러니까 하프타임 있기 전까지 한 번도 이기고 전반전 그 하프타임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반면에 이제 후반전에 이제 다 대부분 이제 전반은 무승부, 후반전에 이제 골을 넣거나 아니면 뭐 골을 먹혀도 역전승을 하거나 하는 경기가 많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제주는 또 조금 반대인 게, 전반전에 이기고 제주 원정 성적을 보면 무승부가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전반전을 이기고 나서 후반전에 조금 뭐 수비 실책이나 아니면 이제 그 후반전에 이제 선수들이 지친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무승부 경기가 많았다. 이제 후반전에 실점이 좀 많았다라는 얘기고, 상주가 15라운드까지 지금 현재까지 6패를 하고 있는데, 상주는 이번 시즌에 본인보다 그 순위가 높은 팀한테는 다 졌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 상주보다 그 순위가 낮은 팀한테는 다 이겼어요. 예, 이기거나 비겼다. 그래서 상주가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제주가 11위고 상주가 5위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따지면 상주가 이번에도 이기지 않겠느냐, 뭐 흐름도 직전 경기 패했기 때문에 뭐 이기거나 비기는 경기를 가져가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제주가 지금 보면은 그래도 이제 휴식기를 치르면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용병 선수들, 그러니까 공격력 쪽에서 조금 좋아졌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거든요. 물론 최윤겸 감독이 지난 5월 4일날 이제 취임을 한 이후로 2승 4패 중입니다. 2승 4패 중이고, 그 취임하는 첫 경기를 경남전에 홈 첫 승을 하긴 했어요. 그 이후로는 이제 1승 4패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직전 경기에 울산과의 경기에 있어서는 당연히 이제 조금 제주가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줘서, 사실 경기를 보면서 선수들을 탓하기보다 저는 최윤경 감독이 역시 좀 별로 기대는 별로 안 되는 감독이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이제 전남에 있을 때도 그랬고, 강원에 있을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대전에 있을 때도 그랬고, 전 최윤경 감독이 용병술이라던가 전술이 그렇게 막 뛰어나거나 그렇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반면에 김종부 감독은 저는 진짜 작년 시즌에 그 시즌 2위로 한 거에 있어서는 말컹 선수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긴 했습니다만, 김종부 감독의 과감한 어떤 선수 기용이나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술 전략에 있어서는 저는 괜히 킹종부 하는 게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수비에 있어서는 여전히 의문점이긴 하지만 또 이번에 어떻게 갖고 나올지 또 궁금하기도 하고요. 반면에 제주는 크게 기대는 뭐 안 되긴 하는데, 그런데 제주는 어찌됐든 저는 그 중위권으로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스쿼드가 그렇게 나쁜 스쿼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용병수뿐만 아니라 이창민이나 뭐 윤일록 선수도 그렇고, 저는 뭐 스쿼드에 있어서는 상주보다는 확실히 좀 앞선 스쿼드는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하필이면 또 이번이 또 원정이고, 또 원정에 있어서 또 승리를 가져갈 때도 됐고, 또 상주가 홈 경기에서 뭐 나쁘지 않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앞선 2경기에서 또 제주를 잡아낸 이력도 있고요. 뭐 기세에 있어서는 상주가 전혀 밀리지 않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어찌됐든 이 경기는 무승부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제주가 6라운드 이후로, 그러니까 이번 시즌 보면 6라운드 이후로는 이제 무승부가 하나도 없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주도 뭐 연승 연패도 없지만 뭐 연무도 없다.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직전 경기 패를 했어서 이번에 무승부를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은 하겠지만, 제가 볼 때에 이번 그 A매치 이후로 나오는 첫 경기에서 무승부 경기는 저는 그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상주가 또다시 한번 잡아내느냐, 혹은 제주가 이제 FA컵, 그 다음에 이제 직전에 그 홈에서의 또 패배를 되갚아 주느냐, 뭐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그 제주와 상주의 경기는 자료를 참고를 해도 그렇고 경기력을 봐도 그렇고 무승부를 제외한 승패, 그리고 굳이 만약에 이제 단통을 잡겠다라고 하면 뭐 투표율에서도 50% 이상 지금 상주가 받은 것 같은데, 상주가 좀 유리한 건 사실 맞다고 봅니다. 근데 과연 이번에 상주, 제가 이제 김태환 감독의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스쿼드의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 분들이 계신데, 왜냐면 이번에 이제 김진혁, 대구의 김진혁과 성남의 김민혁이 이제 입대를 해서 지금 이제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 시즌에 그 상주로 들어오는 선수가 7명이라고 해요. 그 중에 이제 김진혁 선수와 김민혁 선수가 있는데, 근데 그 지금 현재까지의 스쿼드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선수들의 폼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김태환 감독이 그 선수 포메이션에 있어서는 뭐 큰 변화를 가져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미. 그래서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그래도 성남에서 김민혁 선수가 중원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볼을 컨트롤하고 볼을 이제 전달해주는 역할을 굉장히 잘해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김진혁보다는 김민혁 선수가 나올 가능성은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김태환 감독 말대로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 스쿼드를 굳이 바꾸진 않을 것 같다,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대로라면, 지금 이제 흐름대로라면 저는 이제 상주가 그래도 제주를 다시 한번 잡아낼 가능성은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제주 또한 이번에 진짜 좀 확실하게 서력을 해야 될 어떤 여러 가지 명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겨야 또 하위권 이 공동 꼴찌인 여기서 이제 빨리 올라갈 수도 있고, 또 이 첫 경기 원정 경기에서 또 이겨야 다음 또 홈 경기를 또 좋은 또 분위기 속에서 또 치를 수 있기 때문에, 여하튼 제주는 또 반드시 이번에는 이겨야 된다라는 필승의 각오로 나올 것 같고요. 뭐 그래도 상주의 기세가 또 만만치 않기 때문에 애매하지만, 그래도 상주의 승리가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보고요. 제주의 반등 가능성도 있다, 전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경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과 삼성인데요. 서울과 수원이죠, 죄송합니다. 말이 꼬이는데, 서울과 수원인데 이제 두 번째 슈퍼매치죠. 지난번 슈퍼매치에서는 수원 홈에서 1대1로 비겼습니다. 수원이 나름 매서운 공격력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찌됐거나 이제 좀 무승부를 가져갔고, 서울은 지금 현재 9승 3무 2패, 그 다음에 이제 수원은 4승 6무 5패. 그러니까 서울은 22득 11실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원은 19득점 19실점, 이제 한 골 넣고 한 골 먹히네, 이 정도의 이제 득실차를 보여주고 있고, 최근 5경기를 보면 서울은 4승 1무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5경기에 한 번도 지지 않은 팀은 서울하고 울산, 한 번 진 팀은 전북, 이런 거고, 확실히 그 지금 현재 1, 2, 3위에 랭크되어 있는 팀들이 어찌됐든 최근에 있어서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제 수원은 2승 2무 1패, 나쁘지 않습니다. 수원도 8득점 5실점. 뭐 요 순위대로만 보면 서울은 이제 10득점 4실점, 뭐 5경기만 놓고 보면 2위에 해당되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또 최근 5경기만 보면 수원은 4위에 해당되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전북 다음이죠. 서울 홈 경기 성적이 지금 어마무시합니다. 지금 한 번도 지지 않았고 7경기를 했는데 5승 2무예요. 그러면 한때 너무 이제 서울 홈콜에 대해서 좀 그 심판 홈콜에 대해서 좀 얘기가 좀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뭐 이번에도 이번 슈퍼매치 2차전에서도 그게 이제 서울 홈콜이 있겠느냐, 뭐 요거는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한 번도 지지 않았었다는 거는 서울이 홈에서 굉장히 좀 큰 어드밴티지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기록으로 보고요. 수원의 원정 경기는 지금 8경기를 했는데 2승 2무 3패를 하고 있습니다. 10득점 9실점. 뭐 지난 경기는 어찌됐든 수원이 이제 좀 강원하고 이제 1대1 무승부를 했고요, 홈에서. 그 다음에 이제 서울은 이제 경남 원정에 가서 이제 2대1로 승리를 했죠.
서울이 진짜 분위기가 진짜 뭐 좋다 계속 말씀드리는데 10라운드부터 그 15라운드 끝나는 시점까지 4승 2무로 패가 없습니다. 네, 선수들 분위기는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그러니까 서울도 지금 이제 전북, 전북, 울산, 그 다음에 이제 수원이 각각 이제 2패씩을 하고 있는데, 그 2패를 한 게, 서울이 2패를 한 게 전북하고 울산이에요. 나머지는 다 지진 않았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리고 그 서울의 주 득점원이 지금 키플레이어로 보면 페시치와 뭐 박주영, 오스마르, 황현수 이렇게 꼽을 수 있는데, 페시치 선수가 폼이 좋아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선수가 뭐 예전에 뭐 하던 선수인가 봤는데, 지금 현재 이제 리그에서는 김신욱과 이제 공동 1위, 그래서 7골을 넣고 있는데, 이 선수가 작년에는 알 이티하드의 사우디 팀에 있었더라고요. 왜 아침에도 자주 나오잖아요. 알 이티하드 나름 명문이고, 사우디에서도 나름 강자로 군림하고 있는 팀인데, 이 팀에 있으면서 11경기에 한 골을 넣었고, 지금 이제 이 팀에서 이쪽 서울 FC로 임대를 해 왔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는 어디 있었냐, 그 세르비아의 그 지베지다라는 팀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지베지다라는 팀은 치베르나 지베지다 뭐 이런데 좀 발음하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이 팀이 그 이번에 챔스에서도 조별리그에서는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홈에서 리버풀도 2대0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프로토 하셨던 분들 많이 좀 저기 하셨을 텐데, 가끔씩 유로파나 이제 챔스에 나오는, 그래도 세르비아에서는 나름 강팀 중에 한 팀입니다. 이 팀에서 17, 18 시즌에서 35경기에 나와서 25골을 넣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이제 사우디로 가는데, 거기서는 적응을 잘 못하고 이번에 이제 그 서울로 왔는데, 초반에는 이렇게 폼이 좋은 모습을 못 보여줬었어요. 안 나온 경기도 있었고, 그래서 최영수 감독과 좀 잘 안 맞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다가, 경기가 거듭될수록 페시치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이제 골을 많이 넣고 있고요. 과연 이제 이번 그 서울 홈에서도 페시치가 이제 골을 넣을 수 있느냐, 이게 또 관건이 되겠죠. 그리고 박주영 현재 지금 4골을 넣고 있고요. 황현수 3골, 오스마르 2골, 이렇게 다득점원 선수들이 좀 많이 포진이 되어 있다. 수원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원도 주득점원이 이제 타가트 5골, 그 다음에 염기훈이 4골, 대한이 3골, 한희권이 2골. 그래서 뭐 수원도 공격력에 있어서는 서울에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원이 타가토와 사리치가 이번에 이제 그 수원 그 타가토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 이제 한국과 호주 그 A매치 때 이제 국대로 차출이 되면서 경기에도 나왔죠. 그리고 이제 사리치 같은 경우도 국대에 차출이 되면서 유로의 예선을 경기를 뛰고 이번에 왔습니다. 그 나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경기를 저도 이제 좀 기회가 돼서 봤는데, 사리치 선수 좀 반갑기도 하지만 좀 좋은 모습을 그래도 잘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그 사리치가 폼이 죽진 않았구나, 계속해서 지금 좋은 폼을 유지를 하고 있구나 라고 한 번 더 느끼게 됐고, 또 이제 좀 지켜봐야 될 선수가 한희권 선수가 이제 미디어 데이 때도 나와서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걸 저도 이제 봤는데, 한희권 선수가 지난 FA 경기 때 나오면서 조금 폼이 좋으면서 좋은 모습, 골도 기록을 했지만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이번에 또 경기를 또 나오게 됐죠. 그래서 한희권 선수가 뭐 반드시 이번 경기는 뭐 염기훈 선수도 그렇고 뭐 반드시 이기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수원하고 서울 경기가 저는 승부패가 사실 다 보이는 경기예요. 네. 뭐 슈퍼매치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수원 경기력이 최근 들어와서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또 분명히 이번 A매치 휴식기를 아마 이번 슈퍼매치에 가장 포커스를 맞춰서 준비를 했을 거라고 저도 예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서울에서도 물론 당연히 홈에서 하는 경기니까 지지 않으려고 할 거고, 수원은 뭐 당연히 지금 수원이 서울에서 그러니까 원정 경기력이 그렇게 좋지가 못합니다. 수원이 서울 홈에서 이긴 경기가 최근이 언제냐면, 여기도 좀 오래 걸렸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포항 울산 경기도 이제 포항이 울산 홈에서 2014년도에서 그 8월 달에 이제 그때 2대1로 승리하고, 현재까지는 포항이 울산에서 한 번도 울산을 잡은 적이 없다 말씀드렸죠. 수원도 마찬가지인 게, 수원도 2014년도 10월 5일날 서울 홈에서 0대1로 승리한 이후로 지금까지 승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맞대결 전적에서도 보면은 이제 그 두 팀이 그 서울 기준으로 놓고 보면 6승 8무 2패, 무승부가 좀 더 많고요. 근데 요거는 이제 2015 시즌까지 이렇게 놓고 봐서 이제 6승 8무 5패라는 거고,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그 뭐 주로 이제 352,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원 같은 경우는 343 요렇게 쓰고 있는데, 아마 어떻게든 두 팀이 조금 서로 맞불 놓는 경기를 계속 보여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상할 때. 그래서 나름 재밌는 경기를 좀 보여줄 것 같고, 뭐 그래서 뭐 승이 떠도 무방하고 무가 뜰 수도 있고, 혹은 또 이제 서울이 지는 경기도 사실은 수원의 이렇게 경기력을 놓고 보면 뭐 이렇게 아주 이상하거나 그렇진 않다, 제가 볼 때는. 그래도 확률은 어떤 그 저 기록을 놓고 봐도 어찌됐던 이번 경기 또한, 이번 그 슈퍼매치 또한 뭐 서울의 승 혹은 무승부가 뭐 표 차이로서도 이렇게 보여줬지만 뭐 그쪽이 조금 더 그 높은 건 사실이긴 합니다. 뭐 저도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부인하고 싶지는 않고요. 조영욱 선수가 이제 이번에 U20 대표로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원과의 그 수원 홈에서 일어나는 그 슈퍼매치 1차전에서도 조영욱 선수가 이번에 나오기는 했는데, 그 이번에 이제 조영욱 선수가 빠지는 게 서울 입장에서는 좀 크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조영욱 선수가 빠지고 나서, 조영욱 선수가 이제 수원 슈퍼매치를 하고 나서 그 이후로 이제 그 이제 U20 월드컵 데뷔를 해서 이제 라인업에서 아예 빠졌거든요. 이제 그쪽 이제 대표팀을 해야 되니까. 그 이후로 이제 경기에 나서지 않았는데, 그 이후로 수원은 4승 1무예요. 더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별로, 왜냐면 그 위치는 사실은 이제 얼마든지 대체가 가능한 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네, 그렇기 때문에 수원이 오히려 스쿼드가 좀 얇고요. 뭐 전세진도 빠지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원이 스쿼드가 좀 얇은 편이고, 오히려 서울은 스쿼드가 빵빵합니다. 네, 그래서 그 제가 볼 때는 어찌됐던 여러 경우를 펼쳐 보더라도 서울이 유리한 건 맞다. 다만 수원이 잡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승무패가 다 보이는 경기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사실 아직까지 픽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단통으로 갈지, 혹은 이제 투픽으로 갈지, 아니면 3픽으로 다 지울지를 아직도 다 제가 이제 결정을 하지 못해서, 이거는 이제 오늘 배당이 난 이후로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최종 픽이 정해지면 요거는 영상으로 다시 한번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서울의 승무가 조금 유리한 건 뭐 제가 봐도 이거는 좀 엄연한 좀 사실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경기 대구와 강원 경기를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구는 7승 6무 2패, 강원은 6승 2무 7패고요. 대구는 지금 4위, 강원은 지금 6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구는 20득 8실점, 강원은 16득점에 이제 실점은 18실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경기는 좀 쉽습니다. 대구의 승이 많이 보이고요. 지금 투표율도 보니까 대구 쪽으로 한 70% 그렇게 저 본 것 같거든요. 60% 후반인가?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대구가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여기에 한 표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구가 최근 들어와서도 경기력을 굉장히 좋았고, 대구 홈에서도 경기력이 좋지만 강원이 사실 또 원정 경기력이 좋잖아요. 근데 이제 이 두 팀을 그냥 맞대결, 지금까지 색깔만 놓고 맞대결로 봤을 때 강원이 대구를 이기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왜 그런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대구의 홈 경기 성적은 지금 7경기를 해서 4승 3무입니다. 아직까지 이제 홈에서 진 적은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반면에 강원의 원정 성적이 7경기를 하면서 4승 1무 2패, 뭐 나쁘지 않다. 오히려 홈 경기보다 더 좋은 경기력을 강원이 이제 원정 경기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직전 경기 대구가 포항 원정에 가서 2대0으로 승리를 했죠. 똑같이 강원도 수원으로 원정 경기를 해서 승리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1대1로 무승부를 했고, 그 대구하고 그 강원이 지난 9라운드 때 강원 홈에서 이미 한번 경기를 했습니다. 그때 0대2로 대구가 승리를 했고요. 그때 정승원과 에드거가 골을 한 골씩 이제 넣고 2대0으로 대구가 승리를 했습니다. 대구하고 강원의 이제 총 맞대결 성적을 보더라도 총 16승 9무 10패, 대구 기준으로요. 그리고 최근에 대구가 강원을 이제 6연승 중입니다, 현재까지. 그리고 이번에 이제
대구가 만약에 홈에서 강원을 잡게 되면 7연승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 어떤 그 지표를 놓고 보면, 그 경기력을 놓고 보면, 대구가 좀 많이 유리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20득점 8실점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K리그 12팀 중에 실점률이 10골이 안 되는 팀은 대구가 유일해요. 그만큼 수비가 탄탄하다라는 거죠. 진짜 대구가 대단한 게, 그 아무래도 이제 그 시민 클럽이고 이제 도민 클럽이고 이러다 보면 스쿼드도 얇고, 그리고 대구가 성적이 좋아서 지난 시즌에 FA컵 승리를 아까 우승을 하고 나서 아침 경기까지도 뛰었잖아요. 아침 경기 뛰었죠. 이번 시즌 리그 뛰었죠. 그다음에 FA컵 경기를 뛰었죠. 물론 아침 탈락하고 FA컵도 일찌감치 탈락을 했습니다. 이제 리그에만 초점을 맞춰서 이제 경기를 계속하면 되는데, 그러면서 15라운드까지 오면서 리그에서 8실점밖에 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수비가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사실. 네. 지금 심지어 전북, 울산, 대구, 전북, 울산, 서울도 뭐 지금 각각 실점을 보면은 서울이 11실점. 그 다음에 전북도 보면은 실점이 12실점. 그리고 울산도 11실점을 하고 있는데, 야, 대구가 8실점을 하고 있다? 진짜 이거는 수비가 진짜 가히 뭐 진짜 넘사벽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대구가 이번 그 15경기를 이제 지금 현재까지 15경기를 치르면서 무실점 경기가 9경기가 됩니다. 네, 무실점 경기가. 클린시트가 지금 보면은 연속 그 4경기를 그 9경기에서 4경기, 아까 9경기를 클린시트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4경기가 홈인 거고요. 그 9경기를 무실점을 하면서 무승부는 딱 2번 있었고, 나머지는 다 이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한 번씩 다 지금, 치룬 시점에 이제 두 번째 이제 경기를 이제 한 팀씩 다시 한 번씩 치르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 대구가 와, 진짜 20득점, 8실점인 건 득실차로만 놓고 봤을 때는 이거는 무조건 리그 1위감이죠. 근데 실제로의 리그는 4위라는 거. 근데 이제 리그 순위는 4위라는 거.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기대가 됩니다. 그 이번 이번 A매치 준비 기간 시즌 동안에 저는 조금 더 수비 쪽으로, 그 다음에 이제 대구가 또 원전 전지훈련도 저는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체력 훈련을 좀 많이 할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확실히 그 얇은 스쿼드에서 경기가 많으면서 후반부로 들어올수록 좀 수비가 많이 불안하기는 해 보이긴 했어요. 그리고 이제 공격력 쪽에서도 에드가도 지난번에 보면은 대구 홈에서 수원과 이제 무승부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경기를 할 때 에드가가 좀 짜증을 많이 내는 그런 것들이 화면에 많이 잡혔거든요. 그만큼 본인들 이제 선수들도 많이 지치고 하니까, 또 중간중간에 세지니아도 부상으로 빠진 적도 있었고 에드가도 부상으로 한 번씩 빠진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악조건 속에서도 이 정도 성적을 냈다라는 거는, 이거는 진짜 대구 감독 칭찬해줘야 되고 선수들 진짜 칭찬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번 A매치 휴식기 이후로의 성적들이 더 기대가 된다라는 거. 네, 그래서 그 강원은 또 반면에 지금 보면은 김병수 감독이 나름 선전을 잘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강원이 홈에서 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조금 의아하기는 또 한데, 강원은 별로 기대가 안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 대구가 굉장히 경기 템포가 빠르기 때문에 지금 강원의 키 플레이어가 김재현이 4골이고 제리치가 3골, 뭐 김현욱과 신광훈이 2골, 한국영이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신광훈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한데, 미드필더 쪽으로서는 이 강원도 저는 대구에 꿀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지금 제리치가 3골인데 이번 경기에 또 제리치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한참 시즌 초반 때 김병수 감독하고의 이 제리치가 궁합이 안 맞는다 이렇게 해서 뭐 제리치를 뭐 파내 만에 하다가, 시즌 초반에는 제리치가 경기에도 나오지 않았었던 적이 많았죠. 그러다가 이제 물론 경기를 안 뛰니까 선수가 폼을 찾기가 어려웠는데, 조금 이제 경기를 거듭할수록 뭐 제리치가 폼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리치의 단점이 좀 느리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신장은 좋지만 이제 좀 이 경기 템포를 빨리 가져가는 이런 그 대구의 경기력에 강원이
이거를 지금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제 그렇게 보면은 강원이 이제 대구를 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좀 부족해 보입니다. 뭐 김병수 감독이 얼마나 준비를 잘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대구의 지금 이제 이 15라운드까지 보여준 어떤 경기력과 그 다음에 이제 선수 면면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물론 이제 치바사 선수가 부상으로 결장을 하긴 하고 김진혁 선수가 군대를 가긴 했지만, 김진혁 선수는 어차피 리그전에서 많이 나오진 않았거든요. 나올 때마다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임팩트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 많이 출전하지가 않았어요, 김진혁 선수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전체적인 스쿼드는 그대로 가져가죠. 뭐 정승원, 김대원, 뭐 황수민 이런 선수도 다 건재하고요. 세징의 애드가 다 그대로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의 수비수의 3백이 뭐 김우석, 박병현, 한희훈, 혹은 홍정훈, 정태우, 이 5명이 지금 계속해서 3백을 서로 번갈아 가면서 쓰고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공격력 쪽에서도 뭐 세드가라고 하잖아요. 뭐 이거 뭐 제가 볼 때 뭐 강원 수비수가 과연 이걸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중원에서 한국영이나 신광훈, 김현욱이 잘 움직여는 주겠지만 저는 제리치가 골을 넣을지도 사실은 미지수고, 여러모로 봤을 때 대구가 좀 많이 우세합니다. 근데 그 우세한 이 부분에 대한 이 데이터가 저는 이번 경기에서 맞아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말이 길었습니다만 어찌됐든 이 경기는 대구의 승, 저는 예측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대구의 승까지 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이번 승무패 21회차 제가 이제 K리그까지 6경기를 다 이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뭐 조금 이제 좀 말이 길어질 것 같아서 1편, 2편 나눠서 제가 이제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조금 많이 좀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이번에 승무패는 저는 제가 볼 때 1등이 많이 나오거나 2월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식이 나올 확률이 저는 적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쭉 봐서는. 물론 이제 뭐 이렇게 몰려있는 경기들이 많기 때문에 뭐 독식이 아예 안 나오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모르는 거지만 제가 볼 때는 눈에 보이는 경기들이 몇몇 경기들이 있어서 그게 그대로만 이제 막 간다면, 예를 들면 뭐 일본의 요코하마, 나고야 뭐 이렇게 몰려있는 경기들 있잖아요. 우라와가 생각보다 또 많이 몰렸던데, 우라와라던가 그 다음에 뭐 전북, 울산 그대로 또 다 이기고, 서울도 서울대로 이기고, 뭐 대구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구 이기고 이래버리면은 사실 뭐 1등이 지난번에 뭐 200몇 명인가 나왔잖아요.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다. 근데 이제 과연 이제 일본은 일본대로, 또 우리나라대로 A매치대로 휴식기를 겪은 다음에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제 A매치 휴식기 이후로는 역배가 많이 터지더라 이런 예상을 하시는데, 뭐 그것도 사실 뭐 가능하다고 보고요. 뭐 어찌됐든 뭐 저는 이제 있는 대로 지금 나와 있는 데이터와 제가 경기를 본 제 생각들을 바탕으로 해서, 아직 배당은 이제 포함을 시키진 않았지만 지금 이제 초안 픽이자 중간 픽을 저는 예상을 지금 해서 이제 영상을 올려드리는 거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초안과 최종이 많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네, 뭐 한두 경기 정도는 스쿼드에 뭐 바뀔 수도 있겠죠. 아까 전에 뭐 경남 할 때도 뭐 외국인 선수가 안 나온다거나 이래버리면은 저도 생각이 바뀔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뭐 다시 한번 저도 심사숙고해서 최종 픽을 정할 테지만, 여러분들도 이렇게 영상을 보고 또 아빠님이나 홍삼님, 토토즈님 영상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좀 최종 픽을 정하는데 많이 이제 좀 심사숙고해서 이번에는 꼭 그 픽을 잘 정해서 좋은 등수에 드시길 바랍니다. 예, 저 역시도 좋은 등수에 들었으면 좋겠고요. 아무쪼록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네,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직 안 누르셨던 분들 계시면 한 번씩만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고요. 자, 다음 주에 또 승무패가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만, 뭐 나오게 되면 또 지난 영상 제가 J리그 월요일날 올려드렸는데, 이제 나오게 되면 또 이제 뭐 일요일날이나 월요일날 찍어서 다시 또 한번 올려드리고요. 초안픽 올려드리고요. 최종 픽은 결정이 되는 대로 짤막하게 이렇게 그냥 경기별로 제가 이제 좀 아마 8,000원 정도로 해서 올려드리는 게, 그래서 이제 투픽짜리는 한 3경기 정도로 해서 올려드리는 게 그래도 좀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픽은 결정되는 대로 토요일날 5시 50분까지니까요.
그 전에 한 2시나 3시까지 정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 승무패 화이팅 해서 네, 좋은 등수에 둘 수 있길 간곡히 빌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네, 다음 경기 때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네.